안녕하세요. 아유, 선배님. 왔습니다. 아니, 김기아 씨 진짜 오랜만인데 이 웬일이에요? 지금 기장이 된 거예요? 제가 또 옛날부터 그 꿈이 장래희망이 항상 파일럿을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늘 어디 가는 거예요? 네, 오늘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거든요. 오. 네, 자, 이게 뭐예요?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여기 약간 그 스페인 이비자 섬 느낌이 좀 있는데 오늘 뭐 저희 클럽 갑니까? 우리 이미 도착했어요. 이미 저희가 와 있다고요? 바로 이 사진이 네. 1993년에 인천공항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영종도하고 용유도 사이를 매립하기 시작하던 그때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종도의 초창기 모습이네요. 우리가 지금 있는 바로 이 영종도의 93년도 모습이고 자, 그럼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잠깐만. 방금 그 사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요. 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 사진은 2000년도에 인천공항 개항을 바로 앞두고 바다가 다 매립됐잖아요. 네, 공항에 이제 비행기 뜰 준비 다 돼 있는 바로 그 사진입니다. 아, 그렇구나. 야, 이거 진짜 사진을 보니까 변화가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상전벽해. 근데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미라클. 그렇죠. 이 인천공항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대표의 관문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이 세계적인 도시가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공항이 하나 생겼는데 그러면서 이 새로운 도시가 딱 탄생하게 됐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김기아 씨는 경기도에 공항이 생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뭐 제가 또 아시다시피 이 경기도의 양아들로서 사실 그 공항 얘기는 전부터 듣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저희가 나와 있는 이 인천국제공항도 엄청 크고 유지가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공항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경기국제공항으로 가는 길,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저도 같이 가도 되는 겁니까? 함께 가실래요? 아,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Attention please. This is the final call to Gyeonggi International Airport. 근데 김기아 씨는 공항,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공항.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공항을 처음 갔을 때 그리고 해외여행을 처음 갔던 그 순간 그때가 딱 떠오르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2001년도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TMI를 얘기하자면 그때 호주로 한 2달 정도 단기 어학연수를 갔었거든요. 그게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 인천국제공항이 그 같은 해였던 2001년 3월 말쯤에 개항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신상 공항을 그때 이용했던 거죠. 그때 그 이미지 아주 강력했습니다. 라떼는 정말 라떼는?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88년에 서울 올림픽을 하면서 그러니까 1989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저는 이제 인천공항보다는 김포공항, 그러니까 해외를 나간다 그러면 김포공항에서 사람을 막 배웅하면서 온 가족이 나가면서 이렇게 누구 한 명 이민 간다, 유학 간다 그러면 온 가족이 가서 막 이제 다시 못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울고 정말 눈물의 김포국제공항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야, 눈물의 김포국제공항.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세대별로 조금 공항에 대한 기억들이 다 다르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저는 인천국제공항 세대, 우리 선배님은 김포국제공항 세대 딱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그리고 지금 어린 친구들은 어쩌면 또 다른 공항의 세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왜냐하면 2035년이 되면은 인천국제공항이 포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이 그 대안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지난 11월 23일 공감대를 모으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어요. 국제공항 추진단은 민선 8기 공약이었고 국제공항의 필요성, 적합 입지, 배후지 발전 계획 이런 것들을 도출해서 중앙부처와 도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또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년마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는 2021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천공항의 이용량이 2035년경에 최대 용량에 다다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천공항에 2035년이라고 명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2030년에서 31년 정도 되면은
거의 포화 상태가 온다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 건설은 약 1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인천공항을 건설하지 않고 김포공항에 활주로 하나 더 나가지고 국제선을 담당했다. 여러분들 해외 나가실 때 엄청 힘드셨을 겁니다. 지금 인천공항 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자랑하는 아름다운 공항이 됐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공항도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미래를 견인할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현재 인천국제공항 상황을 보면 4단계 건설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5단계까지 확장한다는 계획도 검토하고는 있지만 계속 늘어나는 항공 수요를 보면 머지않아 포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공항을 하나 건설하는데 짧아도 1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화 시점에 맞게 새로운 공항이 개항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경기국제공항일까요? 점점 더 궁금해지죠? 이곳은 효율적인 정책을 통해서 경기도의 문제 해결을 돕는 경기연구원인데요. 경기국제공항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인 권진우 박사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나라 공항 관련된 수요와 공급 측면을 살펴보면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은 그만한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공항을 우리나라에 하나 더 건설하는 것이 적절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요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여객량이고 또 하나는 화물량인데요. 여객량은 이제 코로나19 기간에 조금 줄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화물량은 코로나19 기간에도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났어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항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곳에 공항이 필요하다는 건데 우리나라 인구 물류 수입과 수출을 살펴보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요. 특히 물류의 수입과 수출은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경기국제공항이 들어섰을 때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신공항을 건설한다고 하면 우리는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공항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인구와 물류가 이동하는 그 거리가 상당히 짧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효율성이 생기는 거고 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경제적 비용이라고 하면 건설하는 비용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여행을 간다고 할 때 집에서부터 공항까지 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있는 우리 집과 공항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면 버스와 택시를 타는 그런 거리도 줄어들고 버스와 택시가 야기하는 혼잡이라든지 도로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든지 체증 아니면 교통사고 이런 각종 사회경제적 비용들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항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다양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전국 공항 분포를 살펴보면 영남권의 경우에는 1260만 인구가 5개의 공항을 이용하고 있고요. 호남권에서는 4개의 공항이 있는데 인구가 500만으로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수도권에는 인천과 서울의 공항이 1개씩 있지만 수도권 인구의 절반인 1,400만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는 공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제선 이용률을 보면 경기도가 27% 정도로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아요. 그렇다면 접근성이 좋은 경기국제공항이 생겼을 때 이용률은 훨씬 더 상승하겠죠.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장내 항공 수요를 보면 국제선은 2025년 대비 2050년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고요. 항공 화물도 거의 1.5배나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요. 이걸로 봤을 때 인구와 물류가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에 국제공항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미 공항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중에서는 또 적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공항도 많다.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죠. 우리나라에는 현재 총
15개 공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8개가 국제공항인데요. 기환 씨 말처럼 비교적 크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 국제공항 숫자만 보면 많지 않나? 그런 선입견을 갖기가 쉬운데 그러니까요.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오. 오히려 대한민국 수도권이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 이상의 공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공항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개가 있고 많은 분들이 공항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공항이 많다고 하는 지적을 받은 공항이 전북에 있는 김제공항.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 공항을 사놨는데 아무 항공사도 취향 안 해가지고 그냥 다시 팔았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리고 울진에 있는 울진공항이 있습니다. 그 10년 동안 아무 항공사도 취향을 하지 않아가지고 해마다 10억씩 관리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훈련공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훈련 비행기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수요가 없습니다. 국제선 수요가 거의 없어요. 제주공항 여러분들 매번 가보시지만은 제주공항이 되게 복잡하죠. 제주공항이 활주로 2개인데 사실은 하나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 활주로를 시간당 35대 슬롯이 있는데 35대를 꽉꽉 쓰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주 제2공항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반대에 붙여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마찬가지죠. 김해공항 잘 아시겠지만은 민군 합동 공항인데 김해공항도 지금 아주 포화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가덕도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공항이 절대 남아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는 충분한 공항 시설을 만들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세계 주요 도시에는 복수 공항이 있죠. 공항의 역할 분담으로 항공 수요를 확산하고 도시의 세계화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요.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수도권과 세계의 주요 대도시권을 비교해보면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나리타와 하네다 공항이 있는데 제3공항을 추진하는 단계이고요. 런던은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4개의 복수 공항을 운영 중이고 뉴욕도 3개의 공항을 운영 중이에요. 결국 대한민국 수도권이 인구에 비해 공항이 부족하다는 거죠. 공항은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요. 여객과 화물 운송 중심의 제1세대 공항에서 호텔과 리조트 등 배후 지역을 개발하는 2세대 공항을 넘어서 이제는 항공, 관광, 물류의 스마트 융합 경제권을 구현하는 3세대 공항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항이 가져다주는 미래도 그만큼 달라지겠죠. 공항이 들어서면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그 공항이 인근 도시와 연결이 되면 그러면 여러 가지 시설이 그 공항 근처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 아니면 호텔과 같은 그런 공항 근처에 있을 때 이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물류 산업도 공항 근처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경제권이 형성이 되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거지도 필요하게 되고 아파트 단지 등등이 추가적으로 들어설 수 있죠.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주거시설도 형성되고 산업이 있으면 경제권도 형성이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가 생기는 겁니다. 요즘에는 아예 공항을 건설할 때부터 이런 효율성을 따져서 이 시설 배치를 쭉 고려해서 큰 도시권을 만들자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걸 에어로트로폴리스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기존의 공항 도시라고 하던 거에서 조금 더 확장된 그런 개념입니다. 에어로트로폴리스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설 수 있다. 공항으로 인해서 지역의 성장 동력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이 저는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공항의 힘이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경기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이 생긴다? 그럼 지금보다 달라질 게 굉장히 많겠는데요? 진도가 왜 이렇게 안 나가는 거예요? 사실 경기국제공항 이 이야기는요. 그 시작이 조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1954년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수원군공항은 대한민국 공군 제10전투기 비행단의 주둔기지가 되면서 70여 년간 대한민국의 상공의 안전을 책임져 왔는데 네네. 이 건설 당시만 해도 주변이 미개발 지역이었겠죠. 근데 네. 인구가 늘고 주변이 개발되면서 소음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또 군공항도 노후화되면서 이전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랜 역사를 가진 수원군공항은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과 화성시 황계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전투기 비행 궤도가 인근 거주지와 겹치게 된 거죠. 수원시에 따르면 소음 피해 민원은 1990년대 후반부터 발생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수원군공항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봤거든요. 학습권 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민들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는데요. 특히 우리 아이들의 피해가 큰 문제라고 해요. 이 군공항 있는 지역에 어떤 그 소음 측정도 좀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음 측정을 해본 결과 거의 기본은 75웨이크바 이상인데 거의 90웨이크바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 학교가 지역에 유치원, 초등고 해서 한 70개 학교가 나왔고요. 그 학교의 학생 수만 해도 거의 5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인원이 됩니다. 이게 엄청난 피해죠. 군공항 소음 피해가 심각하다는 초등학교를 찾아갔는데요. 지금도 전투기 소음이 들리죠? 아이들의 고통은 어떨까요? 반에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 말씀이 안 들려서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친구한테 물어봐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축구를 하거나 스포츠 놀이를 하고 있을 때 비행기가 지나가면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비행기가 가끔씩은 좀 낮게 날 때도 있어서 그게 혹시 건물에 부딪히거나 떨어지진 않을까 해서 무서워요. 40년 동안 군공항 인근 농사를 짓고 살아오셨다는 주민분을 만났는데요. 삶의 터전을 쉽게 떠날 수 없고 매일같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비행기가 뜨면은 연달아 2대가 뜨는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자주 뜰 때는 너무너무 시끄럽고 밤에도 그래요. 밤에도. 네, 낮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밤에도 뜰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시끄러워요. 그런 게 너무 힘들어요. 오랜 세월 동안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가늠하기도 힘든데요. 거기다가 피해 보상으로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군공항도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자 드디어 2013년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지금까지 군공항 이전 문제는 답보 상태에 놓여 있어요. 도심 속 군공항의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2017년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을 했는데 문제는 이전 후보지의 반발이 너무 심했던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경기도시공사가 민군 통합형 공항을 이제 제안으로 제시를 하게 되는데 통합공항이 조성될 경우에는 수도권 내에 부족한 민간 항공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대안이 바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경기 남부 민간공항 건설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어졌던 거죠. 오케이, 그렇군요. 이제 국토부가 경기 남부 민간공항의 필요성을 인정을 했다는 거니까 여론도 점차 이렇게 찬성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6월 실시된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여야가 앞다퉈서 핵심 공약 사업에 호함을 시키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탄탄대로 그냥 쭉쭉 그냥 밀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예. 민선 8기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을 신설합니다. 오. 그리고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새로운 경제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수원 군공항이 이전돼야 되는데 이 이전돼야 되는 거에 대한 갈등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하. 결국 군공항 이전을 제외한 경기국제공항 유치 이 조례안이 경기도 의회를 최종 통과하게 됐어요. 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됐으니까 경기국제공항 자문위원회도 이제 구성이 되고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섰는데 네. 이 경기국제공항 건설 연구 용역 내용을 보면은요. 오, 네네네. 경기국제공항 건설 필요성부터 항공 수요 등의 여건 분석 그리고 환경 훼손 최소화 주변 교통 인프라 산업을 연계성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복수 후보지를 제시하고 또 후보지별 관광 물류 산업과 연계한 그 환경 친화적인 배후지 개발 계획까지. 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거죠.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는데요. 이 연구 용역의 결과가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네요. 와, 그야말로 이제 첫 발을 딱 내디딘 거네, 그죠? 그야말로 이제 시작인 거죠. 네. 근데 여전히 다양한 관점과 의견들이 있을 텐데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뭐다? 바로 시민들의 공감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경기도민들의 공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시민들이 한데 모였던 그 경기국제공항 공론화 현장에 다녀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역시 말만 하고 이야기만 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지. 그럼요. 좋았어. 예. 이제 다시 파일럿 김 기장 모드로 돌아오겠습니다. This is Captain speaking. 현재 기완호는 상공 8,000m에서 시속 700km 속도로 안전하게 순항 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전히 안전벨트를 꽉 붙들어 매주시기 바라면서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Please fasten your seatbelt.